이 MBC 사태를 보는 저만의 약간 좀 독특한 시각이 있는데, 유튜브 싸움에서도 우파는 이렇게 되면 완전 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파 정치 채널 중에서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진성호 TV일 거예요. 하루에 조회수 한 400만 정도 나오는 거로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좌파 유튜버 중에서 조회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어디입니까? 어디긴 어디예요? MBC지. 그러니까 MBC는요, 여러분, MBC는 정파적인,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중파는 정파적이면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망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중파는 8시 반 드라마, 그리고 8시 반 드라마 30분 하고 끝나고 나서 뉴스데스크 이렇게 하면서 그 뉴스 보도 프로그램이 공공 전파를 이용하면서 정파적이지 않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전파 자원의 한정성을 전파 자원을 좌파와 우파가 같이 쓰던 시절이 끝났다고요. 채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선명하게 자기의 정치적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80년대 중계, 90년대 야구 중계도 얼마나 웃겼는 줄 아세요? 하일성이 어느 특정 팀을 응원한다 이러고 방송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유경아님 감사합니다. 하이성이 아니 야구 해설을 하는데도 두 팀이 붙었는데 야구 해설자가 양 팀의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안 되는 시대여서, 요새는 편파, 여러분 야구 중계 같은 거 볼 때도 여러분 편파 중계가 더 좋잖아. 정치 중계도 마찬가지거든. 정치 중계도 편파 중계가 더 좋은 거야. 옛날에는 건데 MBC에서 야구를 하면 이쪽 팬들하고 저쪽 팬들이 다 같이 보니까 한쪽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야. MBC나 KBS는. 근데 요새는요,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난 누구 팀 응원한다? 이렇게 하고 편파 해설을 하는, 그걸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거라고요. 정치도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어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공중파 뭐가 아니라 이제는 선명하게, 그러니까 MBC는 생존 전략을 취한 겁니다. MBC는 계속 적자가 났잖아요. 광고 수주도 안 되고 시청률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MBC가 유튜브로 플랫폼을 갈아타고 여기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조회수 뽑아먹고 광고비 뽑아먹고 있어요. 지금 하루 조회수가 1000만, 2000만? 그러면요 여러분, 조회수 2000만이면 곱하기 3 정도 하면 되거든요. 조회수 곱하기 3 정도 하면, 그러면은 광고 수익으로만 하루에 6, 7천만 원 버는 거고, 한 달이면 그렇게 되고 1년에 200억 이상을 유튜브에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MBC의 조회수 올라가는 속도가요 무지하게 빨라지고 있어요. 좌파 유튜버들은 다 조진 겁니다. 이적에 그러면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MBC가 이렇게 프레임 건 거 다 쨍알쨍알 따라하는 그런 MBC 갑, 나머지 잡, 이렇게 되는 거로 저쪽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의 전쟁은, 그러니까 김어준이 원타 거기에 열린 공감 TV 뭐 해가지고 쭉 해서 유튜브 생태가 저쪽에 오던 거에 제작비나 뭐를 보면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BC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셋탑박스 있잖아요. 텔레비전 요새 스마트 TV 되면 셋탑박스 필요해요? 여러분은 예능 시간 맞춰서 봅니까? 전부 다 넷플릭스가 됐건 뭐예요? 왓챠가 됐든 뭐 디즈니 플러스가 됐든 이런 거로 여러분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에는요, 뉴스 같은 거로만 유튜브 라이브로 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요 여러분, 셋탑박스를 키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한 순간, 안 그래요 여러분? 셋탑을 안 켜. 스마트 TV를 쓰면서 어느 순간부터 셋탑을 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최강야구 이런 거 있잖아요. 최강야구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JTBC 나 최강야구를 보는데 JTBC 15번이거든요. 여러분들도 15번이죠. 15번 JTBC로 최강야구를 본 적이 없어. 넷플릭스로 다 봤지.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 보면 그냥 JTBC도 그냥 채널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냥 어느 순간 제작자가 되고 플랫폼에다가 영상을 납품하는 쪽으로 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영상 플랫폼들에 납품하는 쪽으로 가지. 제가 있잖아요. KBS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뭐, 내지는 뭐 SBS 예능을 보기 위해서 SBS 그 셋탑박스의 월 정액제, 그 가격을 생각해보면, 왓챠, 뭐, 웨이브,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월 정액제 안 하고 셋탑박스도 없이 그냥 스마트 TV로 하면 보고 싶은 거 다 보거든. 이런 선택에 되는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그럼 뉴스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뉴스는 결론이 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정파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파 공영방송 시대는 공영방송이 있잖아요. 나라에서 세금 들여서 제작은 할 수 있죠. 아무도 안 보는 시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게 따로 새롭게 또 이제 질서가 잡히는 시대로 가겠지만, 그 전에는 여러분 그냥 미디어의 정파적 전쟁은 불을 뿜는 듯이 붙는 거고, 그리고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고르면서 채널들, 탈락할 채널들 생기고 뜨는 채널들 생기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요번에 이 음성 파일 사건을 가지고 다들 뭐가 하고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 진짜 후대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돼야 될 거는 MBC 뉴스가 여러분 유튜브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좌파의 메인 기지가 된 사건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구독자 수, 조회수 자체가요, MBC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MBC는 이거를 맛을 들였기 때문에 점점 이 강도가 세질 겁니다. 이럴 때 유튜브에서 MBC에 노란 딱지 한번 붙여줘야 되는데 안 붙일걸요? 욕설하는, 그러니까 유튜브의 운영 방침을 어기지는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형식적이고 이 제도권 내에 있는 탈을 쓰고 노딱을 피해가면서 계속 영상을 쏟아낼 겁니다. 앞으로 MBC 여러분 9시 뉴스데스크 기타 등등 있지만, 이렇게 1분 2분짜리 자극적인 멘트로 해서 2분에서 3분짜리로 다다다다다다 하루에 뉴스를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를 쏟아내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을 한, 새롭게 황골탈퇴해서 망하지 않는 수익을 내는 그런 뉴스 비즈니스를 대한민국 공중파 중에서 MBC가 맨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YTN, MBC 두 개 치고, 근데 이제 여러분 보면 우파 쪽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매체들은요, 참혹합니다. 우파 쪽 색채를 갖고 있는 매체들은 참혹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뭐냐면, 우파 유튜버들이 이 판을 망가뜨려 놨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이 판에 들어와서 MBC처럼 근데 문제는 그들과 그런 진영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파 매체 사장님들이 없어요. 제가 뭐 더 보면 누가 제 방송 듣고 아니야 나 있어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우파분들은 이 종편 있잖아요. 종편 자리에 안착시키는데도 너무 힘들었어. 종편 적자 오래 나다가 아이고 그러면서 이 종편에서 흑자 나는 구조가 여러분 미스터 트롯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종편도 예능 만들어서 채널A 그렇게 죽을 쓰다가 도시여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 만들고 자기네들도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종편을 만들어서 살려놨더니 종편이라는 그 15번, 16번 뭐 이렇게 돼 있는 그 넘버링 되어 있는 종합 편성 채널이 의미가 없고 만들어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처럼 돼버렸다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MBC만큼 적극적이지 않죠. 이건 여러분 오히려 MBC의 요번 사건은, 이 사건은 이 판때기를 흔들어 놓는 그런 대사건이다.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리고 MBC 운영자들 얘네들 대가리 돌아가는 건 그쪽 방향으로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